예, 그러면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주요 일정들이나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거라면 당연히 뭐 미중 무역 협상 12월 15일 뭐 어떻게 이전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겠지만 이거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주말이니까요. 주중에 있을 주요 이벤트들 하나하나 좀 꼽아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FMC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FMC와 관련해서 어떤 관전 포인트 보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한번 이번 주 일정을 보니까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요. 네. 말씀하신 정치 이슈도 있고 그리고 국내 시장 관련해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말씀하신 통화정책 FMC 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미국 채권 시장을 보면서 한번 추측을 해야 될 텐데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ECB 같은 경우도 그 자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뭐 브렉시트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도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통화 쪽이 연결이 되면 또 달러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거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결과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영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통화 정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채권 시장 미국 쪽을 한번 살펴보려고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미국 쪽의 1년물, 10년물 채권, 독일의 10년물 채권. 독일까지 넣은 이유는 미국의 1년물 채권하고 10년물 채권 금리 흐름이 지금 틀린데요. 어느 게 맞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해내려고 독일까지 넣은 겁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의 1년물 채권 맨 아래쪽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빨간 선이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 비정상적이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년물 채권 같이 독일의 10년물 채권 같이 미국의 10년물 채권도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어울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운데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꾹 누르고 있는 모습은 FRB 쪽에서 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막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뭐 우리가 8월부터는 알고 있는데 최근 걸 따져봤을 때는 11월 12일부터 미국의 단기물 채권이 발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모습이 계속돼서 지난주까지도 꽉 차 있었고 오늘 정도께 이제 일단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이 계속 좀 압박을 해왔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을 때는 이제 아람코의 IPO 일정이 목요일 날 끝났기 때문에 이게 둘 중에 뭐 어느 게 중요하냐 뭐 이거보다도 이런 복합적인 재료들이 같이 동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많이 위축이 됐었던 것이 아닌가.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더 위축이 됐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금주 초에 이제 일단락된 이후에는 이 12월 12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국채 네. 발행 일정이요. 단기물이요. 그래서 12월 23일까지 또 좀 빡빡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12월 26일부터 시작해서 1월 6일까지 또 지속되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일단락 됐다기라기보다는 한번 마무리됐고 또 다시 압박을 하고 마무리됐다가 내년도 초까지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달러 약세 흐름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FMC 회의보다는 다음 FMC 전후로 해가지고 기대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재무부 홈페이지,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이 채권 발행 일정이 언제 확정이 되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2월 초라고 이렇게 공시가 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월 29일 FMC 회의 때도 확정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의 힌트만 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12월 초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있는 FMC 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런 일정들을 감안했을 경우는 그다지 큰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기준금리 자체도 뭐 동결로 거의 예상이 되고 있고 3월 FMC 회의 금리 동결 확률 이 패드워치 2를 놓고 봐도 78%나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3월까지도 이 모양이니까 12월에는 뭐 기준금리 그냥 동결이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점도표가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경제지표 좋게 나와서 금리가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지금 시장이 결코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별로 그렇게 시장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점도표에서 만약에 뭐 매파적인 반응을 해서 뭐 시장이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 하면 이것도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들의 그 점도표에 따른 스탠스도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게 매수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FMC보다 더 이제 약간 걱정 반 그리고 민감도가 높아지는 게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뭐 대다수 전망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올해 마지막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사실 이거는 그리고 뭐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다 보니 그렇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 대한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대강 짐작을 할 뿐이죠. 그리고 사실 뭐 그런 것이 확실하게 보이면은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대강 이제 우리가 흐름을 이해하는 그런 정도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포지션을 항상 우리가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살펴보면은 예. 제가 이 선물 쪽하고 풋옵션 쪽의 포지션 변화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콜옵션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쳤기 때문에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고 위는 좀 막혀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선물 지수로 뭐 282로 막 넘어가고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위에 쪽에 선물표를 제가 빨간 박스로 만들었는데 저것이 8월 6일 저점부터 계속 포지션을 쌓아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11월 15일까지 정점을 만들 때까지 계속 쌓아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트레이딩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강세를 보일 것 같으면 매수 들어오고 약세가 보일 것 같으면은 매도하고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포지션을 줄이지 않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저게 이제 어떻게 롤오버가 되느냐. 오늘부터 이제 롤오버가 될 텐데 목요일까지 미결제 약정이 차월물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테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아래쪽에 풋옵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 스케일을 8월부터 이렇게 잡다 보니까 쓸데없이 이제 풋옵션을 많이 잡아놓은 거죠. 이 옵션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만기일이 도래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는 오픈 포지션이 있는 그 구간만 제가 이렇게 까맣게 파랗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휙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늘어났다가 최근에 휙 줄어들고 있는 훅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은 풋옵션을 많이 샀다가 지난주에 다 털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금액상으로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표가 금액 위에는 선물은 계약수고 아래는 풋옵션의 계약수 금액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저런 물량을 털어냈는데 계약수로 보면은 아직도 계약수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줄었지만 계약수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놓고 보면은 이익이 난 부분을 다 안쪽에서 ITM이나 ATM 쪽의 옵션을 다 털어낸 거죠. 이익 실현을 하고 저 바깥쪽에 있는 OTM 쪽에 있는 풋옵션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청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안에 거 이익 실현을 하고 무의미한 가격 쪽에 있는 것들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기대치를 계산해 보면은 별로 그렇게 하방 경직성이 없는데 네. 만에 하나 왕창 아주 그냥 폭락이 나와버릴 경우에는 이익이 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재료가 뭐가 있나 하면은 사실 이 아까 말씀하신 주말에 미중 무역 분쟁이 네. 뭐 완전히 안 좋게 흘러가면은 저런 것이 포지션이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이외에 그 이전에 만기 이번 주 목요일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껍데기만 남은 풋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의미를 해석한다거나 저걸 또 추정한다라고 보는 것은 좀 나중에 뒤처진 추격 매수가 되기 때문에 풋옵션 쪽으로 우리가 기대를 걸기에는 아직 좀 이번에는 좀 아니다. 좀 껍데기만 남은 시세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를 표를 통해서 보기 쉽게 직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그러니까 변수로 얘기하는 게 사실 저도 웬만하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질문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이게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은 꼭 좀 어렵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프로그램 매수매도 얘기할 때 그 선물 스프레드 차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근원물 빼기 차월물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월물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예견해야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서 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 쪽으로도 그리고 파생 시장 쪽으로도 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예상해야겠습니까? 이건 참 어려운 분야라서.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론가만 비교하면 됩니다. 네. 어렵게 스프레드 이렇게 하면 벌써부터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럼 당월물의 이론가보다 높으냐 차월물이 그거보다 얼마나 높으냐 예. 이것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네. 그게 스프레드거든요. 그래서 놓고 보면은 지금 3월물, 12월물하고 3월물을 비교하면은 이론가가 한 3.09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예. 제가 이제 지난주 휴가 가셨을 때 제가 이게 이제 배당락 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던 게 이 3월물에는 이자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게 3달치 이자가요. 예. 근데
지금 실제로 배당 낙이 나타날 때는 그 3달치 이자만큼이 아니라 내년 지수이기 때문에 미니 선물 이론가하고 비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2달치의 이자를 괜히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니 선물의 이론가는 272.83포인트로 해가지고 지난 주말 12월물하고 비교해 보니까 3.8포인트가 차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강 한 4포인트 정도 배당락 지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3.81포인트 정도보다 좀 줄어들면은 좀 불리한 거고, 이거보다 늘어나면은 매수 차익 거래가 롤오버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론가가 차월무 이론가가 얼마나 이론가보다 얼마나 가격이 높은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이요. 그래서 예. 그 이론가가 계속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월물 베이시스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롤오버가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는 배당에 대한 매수세도 있기 때문에 배당을 굳이 선물 옵션 만기일에 청산할 필요가 없이 그 이후에 청산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차익 거래를 한 상황에서 배당까지 찾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선물 옵션 만기는 유리한 국면으로 지나갈 그럴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과는 굉장히 다행으로 예, 네.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의 시장 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또 배당락일 전까지 또 시간이 촉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시간도 지금 촉박하고요. 예, 간단하게 좀 전망해 주시겠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PER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PER이 지금 역사적으로 진짜 높은 상태입니다. PER이 17을 넘은 상태거든요. 표에서 보시듯이요. 지금 툭툭 튀어 오르는 것이 실적을 반영할 때 이때의 PER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17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 이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다음부터 만기일 이후에는 실적 시즌,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주가들이 실적을 반영하는 그게 어느 정도 탄력 있게 상승을 할 수 있는가, 특히 IT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저 PER이 좀 이렇게 낮아지는 가능성을 키워야지만 우리가 시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관련해서 또 새로운 표들과 분석들은 다음 주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